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내 통장을 열었는데 잔액이 500만 원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 달 생활비도 안 되는 돈, 거기서 병원비 내고 공과금 내고 밥값 내면 뭐가 남을까요? 오늘 이 영상은 그냥 흘려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70대 고령 가구 10명 중 4명이 지금 이 순간 통장에 1,000만 원도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명 중 4명이요. 40%입니다. 옆집 할머니, 아랫집 할아버지. 어쩌면 바로 우리 부모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50대, 60대 분들도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 영상에서는 실제 통계와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전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영상 후반부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 중에 실제로 신청하면 도움되는 것들도 따로 정리해드리니까 끝까지 꼭 봐주세요.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첫 번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창 닫지 마세요. 이 채널을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진짜 도움되는 이야기들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억지로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 노후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할게요. 이 숫자부터 같이 한번 봐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약 3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듣기엔 꽤 많은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이 순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이에요. 집 한 채요.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거예요. 집을 팔 수도 없고 팔기도 싫고 그렇다고 생활비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자산은 있는데 통장은 텅텅 빈 이 참 묘한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고령 가구의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제가 취재하면서 들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분들 이야기예요. 첫 번째 분은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2살 김씨 할아버지예요. 30년 넘게 공장에서 일하셨고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작은 아파트 전세를 얻어서 나오셨어요. 당시엔 그게 최선이었대요. 공장 다니면서 따로 저축할 여유가 없었고 그냥 집에 돈 묻어두면 되겠지 싶었던 거죠. 근데 지금 그 전세 아파트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 7천만 원을 반도 못 돌려받으셨어요. 5년 전 일이에요. 지금 이분은 국민연금으로 월 62만 원을 받으십니다. 그게 이분의 전부예요. 월 62만 원이요. 거기서 방 월세 25만 원 내고 전기 가스 통신비 합쳐서 한 15만 원, 식비가 한 20만 원이에요. 다 더하면 딱 떨어지죠. 아프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조금 아프면 그냥 참는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오래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조금 아프면 그냥 참는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70대의 현실이에요. 두 번째 분은 부산에 사시는 75살 박씨 할머니예요. 남편분이 6년 전에 돌아가셨고 지금 혼자 사세요. 아들이 둘 있는데 둘 다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있어요. 아들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명절에도 오고 가끔 용돈도 줘요. 근데 박씨 할머니는 그 용돈 받는 게 너무 눈치 보인대요. 자식들 살기도 빠듯한 거 다 아는데 손 내미는 게 자존심 상하는 거죠. 이분은 기초연금으로 월 33만 원 받으시고 이웃분들이 키우는 텃밭 일 거들어 주면서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더 버세요. 합쳐서 53만 원이에요. 한 달에 53만 원이요. 냉장고에 뭐가 없어도 마트 가는 게 무섭다고 하셨어요. 가면 사고 싶은 게 눈에 들어오는데 지갑 사정이 눈에 들어오면 그냥 발길을 돌리는 게 속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마트를 안 간대요. 그냥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이분한테는 생존 방식이에요. 이 두 분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남 이야기 같으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우리 부모님 이야기 아닌가 하셨을 거예요. 혹은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싶으셨을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럼 이런 상황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잘못이냐고 물으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일부는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도 있지만 구조적인 원인이 훨씬 더 크거든요. 일단 지금의 70대, 이분들이 청년이었던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60년대, 70년대예요. 그 시절에 노후를 위해 저축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먹고 사는 게 급했고 자식 공부시키는 게 전부였어요. 자식한테 투자하면 자식이 나중에 부양해주는 게 당연한 세상이었거든요. 그게 그 시대의 사회적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깨진 거예요. 지금 자식 세대는 자기 먹고 살기도 빠듯하고 집값은 하늘을 찍었고 아이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부모 부양까지 챙길 여유가 사실 없는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의 그 암묵적인 약속이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져버린 거죠. 두 번째로 공적연금 제도 자체가 너무 늦게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시작된 게 1988년이에요. 지금 70대 이상 분들이 이미 40, 50대였을 때예요. 국민연금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짧았거나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자영업자나 농어촌 분들, 가사 전담 주부분들은 연금 사각지대에 완전히 놓여 있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연금을 못 받는 구조에서 살아오신 거예요. 세 번째는 의료비예요. 이게 진짜 복병이에요. 노후 빈곤이 시작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예상치 못한 의료비 폭탄이거든요. 좀 저축해놨다 싶어도 암이 오거나 뇌졸중이 오거나 오래 병원 신세를 치다 보면 저축해놓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져요. 건강보험이 있다지만 비급여 항목이나 간병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한 달 요양원비가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도 나와요. 이걸 자식이 돼야 하는데 자식도 못 되고 본인도 없는 거죠. 그럼 지금 대한민국 고령 빈곤율이 어느 정도냐고요? OECD 자료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인 일이에요. 이 사실 알고 계셨어요? 선진국 소리를 들을 만큼 경제는 성장했는데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의 3배가 넘어요. 3배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경제 성장의 혜택이 지금의 노인 세대에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장을 만들어낸 세대가 정작 가장 빈곤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거.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50대, 60대 분들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통장에 여유, 자금이 얼마나 있으세요? 집 빼고요. 부동산 빼고 순수하게 현금성 자산이요.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 자체가 이미 신호예요. 제가 여기서 무서운 이야기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50대가 70대가 되는 20년 뒤는 지금보다 더 나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50대 분들은 국민연금 낸 기간이 더 길어서 조금 더 받기는 하겠지만 그 연금의 실질 가치가 20년 뒤엔 물가 상승에 잠식될 수 있거든요. 지금 100만 원이 20년 뒤엔 70만 원의 가치도 안 할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 효과를 계산하면요. 거기다가 지금 자산시장 불안정성, 기대 수명이 길어지는 것, 이런 것들 다 더해놓으면 지금 50대도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요. 집 있다고 안심하는 분들 많으시죠? 아파트 한 채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고요. 근데 집이 있어도 생활비가 없으면 그게 더 고통스러운 상황일 수 있어요. 집은 팔기 싫고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지금 당장 밥 먹을 돈은 없는 상황. 이게 자산 불균형이에요. 자산은 있는데 현금 흐름이 없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걸 하우스 푸어 시니어라고 불러요. 집 부자, 생활 빈자예요. 이 함정에 빠진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냐고요? 저도 이 질문을 오래 고민했어요. 그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거창한 재테크나 투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현실을 직시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오늘 영상 보고 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지금 본인의 예상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하는 거예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가 있어요.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시면 내가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기준으로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 딱 나와요. 이거 아직 확인 안 하신 분들 오늘 꼭 해보세요. 그 숫자 보고 나서야 진짜 현실 파악이 시작되거든요. 50만 원이 나오는 분, 80만 원이 나오는 분,
어떤 분은 20만 원이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 숫자를 아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에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3만 4천 원, 부부 가구는 월 최대 53만 4천 원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해당되는지 모르고 안 신청하고 계세요. 주변에 65세 넘으신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계시면 꼭 한번 확인해 드리세요. 신청 안 하면 안 주거든요.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주거 관련 지원이에요. 혼자 사시는 저소득 노인분들한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흔히 LH라고 부르죠. 거기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이 있어요. 전국에 매년 신청을 받는데 이것도 모르고 비싼 월세 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주소지 기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마이온 포털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보시면 돼요. 또 하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한테 생활지원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전화를 드리면서 안부 확인하고 필요하면 식사 지원, 이동 지원, 청소 지원까지 해주는 서비스예요. 완전 무료예요. 이것도 신청 안 하면 안 받아요. 주민센터의 노인복지 담당자한테 문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노인 일자리 사업이에요. 이게 단순히 돈 몇 푼 버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삶의 활력이고 사회적 관계 유지예요. 70대 초반까지는 충분히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지역사회 시설 보조, 복지관 지원 활동, 환경 정비 활동 이런 것들이에요.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추가 수입이 생기는 건데 이게 생활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이것도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매년 신청받아요. 이쯤에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지원들을 소개해드리는 게 혹시 자존심 상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국가 복지 받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근데 이거 창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세금 내고 나라 만들어 온 결과로 만들어진 제도예요.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창피한 게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예요. 이 마인드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노후 빈곤이 무서운 건 돈이 없는 것 자체만이 아니에요. 돈이 없을 때 동반되는 것들, 이게 더 무서워요. 첫 번째가 고립이에요. 돈이 없으면 밖에 나가기가 두려워져요. 밥 한 끼 먹으러 나가도 돈이 드니까 그냥 집에 있게 되고 사람을 안 만나게 되고 그러다가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70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OECD 최고 수준인 것.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가난과 고립이 결합할 때 생기는 비극이에요. 두 번째가 건강 악화예요. 아파도 병원을 못 가니까요. 조금 아프면 참고 참다 정말 심해졌을 때 응급실 가고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경제적 빈곤이 건강 빈곤으로 이어지고 건강 빈곤이 다시 경제적 빈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에요. 이 고리가 한번 시작되면 정말 끊기 어려워요. 세 번째가 가족 갈등이에요. 부모님한테 돈이 없으면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하고 그게 쌓이다 보면 가족 관계가 나빠져요. 자식 입장에서는 부담이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고 거기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죠. 실제로 노인 학대 신고 건수 중에 상당 부분이 경제적 갈등에서 시작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돈 문제가 가족의 정도 갈아먹는다는 거. 이게 이 나라 노후 빈곤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50대 분들한테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직 시간 있다고 생각하세요? 50에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할 때이에요. 53에 시작해도 되고 57에 시작해도 돼요. 근데 그게 63, 67이 되면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어요. 시간이 갈수록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옵션이 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미 60대이신 분들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내 지출 구조를 다시 점검하는 것, 거기서부터예요. 한 달에 쓰는 돈을 항목별로 써보신 적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돈이 없다고 느끼시는데 막상 항목 써보면
줄일 수 있는 게 보이거든요. 통신비에서 한 달에 3만 원, 보험료에서 불필요한 것 정리하면 5만 원, 이렇게 모으면 한 달에 10만 원, 1년에 12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통계에서 절반에 가까운 70대 노인들이 없는 금액이에요.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릴게요. 주택연금이에요.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없는 하우스 푸어 시니어 분들한테는 주택연금이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주택연금이 뭔지 아시죠? 내가 가진 집을 담보로 맡기고 국가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예요.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살 수 있고 연금도 받을 수 있어요. 집값 3억짜리 집을 65세에 신청하면 월 약 8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7억짜리 집이면 월 약 180만 원 정도요. 물론 집이 자식한테 안 가는 게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생활이 먼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집을 처분했을 때 남은 돈이 있으면 자식한테 돌아가요. 무조건 집을 뺏기는 게 아니에요. 이 제도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또 농촌이나 지방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농지연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건데 본인이 직접 그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계속할 수도 있어요. 농지연금공사에서 운영하는데 이거도 모르고 그냥 땅 놀리고 계신 분들 많아요. 꼭 알아보세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생각해봐요. 70대 10명 중 4명, 통장에 1,000만 원도 없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 순간 내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가족, 이웃, 동창들. 그 중에서 10명이면 4명은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4명 중 하나가 혹시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직시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무서울수록 외면하게 되는데 외면하면 더 무서운 현실이 기다리거든요. 지금 한번 직면하고 한 가지라도 움직이는 게 20년 뒤 완전히 다른 노후를 만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 이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구조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어요. 자식 공부시키고, 집 장만하려고 허리띠 졸라매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면서 일하셨잖아요. 그 삶이 헛된 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 시스템이 그 노력에 제대로 보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화나고 억울한 일이에요. 근데 그 억울함 안에서도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 보고 나서 뭔가 마음속에 걸리는 게 생겼다면 그게 뭔지 댓글로 써주세요. 나는 아직 예상 연금액도 모른다. 기초연금 해당되는지 몰랐다. 주택연금 한번 알아봐야겠다. 뭐든 좋아요. 그 작은 한 줄이 여러분 노후를 바꾸는 첫 번째 행동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어르신들 모시고 계신 분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기초연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 부모님이 받고 계신지 꼭 한번 확인해드리세요. 효도가 꼭 돈이 아니에요. 정보 하나가 진짜 효도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무겁고 불편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해야 했어요. 왜냐면 아무도 이걸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곳이 없거든요. 걱정만 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소개해드린 것들, 예상연금 확인, 기초연금 신청, 주택연금, 노인 일자리, 맞춤, 돌봄 서비스,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오늘 움직이시면 그게 진짜 시작이에요. 삶은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근데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이게 쌓이면 달라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것도 그 첫 번째 하나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50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노후 준비 5가지를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꼭 오세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오늘도 내일도 늘 건강하고 따뜻하시길 바랍니다.